2019년 10월 일본 야쿠르트 본사에서 조용히 등장한 유산균 음료 와이센. 이 음료는 일본의 기능성 음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2022년과 2023년 수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못 먹는다며 품귀 현상이 벌어졌고, 그 해의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쓸면서 일본 사회를 뒤흔든 대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누군가는 와이센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하고, 마신 후에 악몽을 꾼다는 소문이 나기도 합니다. 작은 유산균 음료 한 병, 와이센에 대한 흥미로운 개발 비화와 논란, 그리고 현대인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이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야쿠르트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어린 시절 작은 플라스틱 야쿠르트를 약처럼 마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에서도 친숙한 야쿠르트의 원조는 바로 일본의 야쿠르트 혼샤이고, 1935년 발견된 시로타균이라는 유산균을 대중화하며 전 세계에 유산균의 효능을 전파한 기업이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한국 야쿠르트가 설립되는데, 이 회사는 애초에 한국 기업이며 브랜드와 기술만 일본에서 라이센스로 도입한 구조였고, 현재는 HY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야쿠르트는 90년에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도 한 가지 오래된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야쿠르트는 어린이 음료라는 인식이었죠. 어린 시절엔 즐겨 마셨지만 사회에 나가면 점차 졸업하게 되는 음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출산율도 바닥을 치는 시대에 아이들만 타겟으로 삼아선 시장 확대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른용 유산균 제품을 만들고 유저층을 확장하는 것이 야쿠르트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2010년부터 편의점 중심으로 성인용 제품을 출시하긴 했지만 이미지의 전환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부서가 바로 야쿠르트 연구소. 유산균 덕후 기업인 만큼 관련 연구가 매우 활발했는데, 유산균이 고균수, 고밀도가 되면 신경계에 작용한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의 질 향상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는 직장만한 게 없습니다. 이 효능을 이용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개선해준다는 컨셉으로 30에서 50대 직장인을 타겟팅해 단맛을 줄이고 용량도 늘려서 신제품을 개발합니다. 이것이 야쿠르트 최초의 기능성 표시식품 와이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작은 65ml 야쿠르트가 와이욘하쿠인데, 와이센은 100ml에 1000억 마리의 시로타균을 함유해 욘하쿠에 비해 1.6배 정도 고농축으로 함유해 출시했죠. 역시 인생은 타이밍 싸움이죠. 와이센의 출시 시점은 2019년 10월, 그리고 2달 뒤 우한 폐렴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일본 사회 전체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에 시달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와이센은 원래 야쿠르토센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배달 전용 제품이었지만, 팬데믹 이후 수요가 폭증하면서 2021년부터는 편의점에서도 구할 수 있는 와이센이라는 이름의 제품으로 전국 확대됩니다. 야쿠르트는 이 제품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강조하면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들이 마시는 모습을 광고에 등장시킵니다.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이 아니라 능력있고 열정적인 한 분야의 최고가 마시는 음료. 그래서 더 신뢰가 가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감정을 자극하게 되죠. 이 전략은 정확하게 적중했고, 능력자들이 선택한 자기관리 음료라는 브랜드 포지셔닝을 확립하게 되죠. 일반 야쿠르트에 비해 10배 가까이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와이센은 품절 사태를 이어갑니다. 심지어는 와이센 난민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고, 마트 앞에서 배송 차량을 기다려 구매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야쿠르트 혼샤는 생산량을 2배로 늘렸다고 발표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고, SNS에는 자랑스럽게 와이센을 구하고 숙면했다는 인증글이 쏟아집니다. 와이센의 판매량은 그야말로 경이적인데, 와이센과 야쿠르토센 시리즈는 하루에 약 300만 병씩 팔리고, 야쿠르트의 유산균 음료 전체 판매량의 약 30%의 규모를 차지하게 되고, 2024년엔 연 매출이 약 11억 달러, 한화로 1조 6천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와이센 하나로 일본 유산균 음료 시장은 전년 대비 18.3% 성장했고, 전 세계를 통틀어 기능성 음료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과열된 인기로 인해 와이센에 대해 두 가지 논란의 지점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이걸 마시고 악몽을 꾼다는 경험담이 인터넷에 넘칩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와이센의 코로나 예방 효능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홍보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허위 과장 광고로 약 7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 대한 효과는 플라시보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시선과 함께 정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의문이 들게 되죠. 야쿠르트는 자사 연구소의 임상실험 결과를 근거로 효능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일부 의료계에서도 효과가 체감되더라도 과학적 인과관계를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일본과 한국의 제도 차이도 한몫합니다.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면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죠. 즉 일본은 우리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한다는 소비자 몫인 반면에 한국은 정부가 검증한 기능만 표시가 가능한 구조인 겁니다. 이는 회사의 자가책임을 강조한 자율표시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허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와이센을 마시고 악몽을 꿨다는 경험담이 인터넷에 넘쳐나는데 넷상에서는 야쿠르토 센을 마시고 언제나 보는 악몽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침실에 파란 차가 미친 스피드로 돌진해오는 꿈을 꿨다. 악몽으로 한밤중에 깼다. 등등. 이게 루머가 되면서 와이센은 위험하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보면 깊게 잠드는 렘 수면에서 꿈의 빈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숙면 효과를 본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으나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현대인들은 높은 스트레스 강도로 인해 악몽을 많이 꿉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슬립 파운데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중 62%가 최근 2주 이내에 악몽을 꿨다고 보고됐는데 100명이 와이센을 마시고 잤다 치면 62명이 2주 안에 악몽을 꾸게 된다는 거죠. 와이센을 마신 것과 악몽을 꾼 것은 전혀 관련이 없지만 함께 엮어버리는 인지편향, 즉 착각적 상관인 거죠. 와이센은 사실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한 건 매우 당연한 이야기고 심리적 안정감만으로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제 없이 여기까지 잠든 것은 처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 효능을 확대 해석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게 지적되는 부분이죠. レディがこう定期的に来てくださるので、その時に購入してでも飲んだら熟睡できてるのかなって思ったりもしてます。子供は週に1回とか飲んで、私は月に1回ぐらいです。今日特設サイトを見てみると定期購入の申し込みを休止するというお知らせが。ヤクルトによりますと注文が短期間で大量にあり生産が追いついていないためだといいます。現在品薄状態になっているヤクルト1000。フリマアプリでは高額転売が相次いでいます。定価の倍以上の2500円で販売されています。希望小売価格982円の7本パックが倍以上の2500円。さらに2パックで5000円以上の値段がついたものは売り切れになっていました。転売することによって本当に欲しい人が買えなくなったりするので、そういうことはやめ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います。購入はしたいんですけど、全然見つからないのでそうですね、見かけたら1本ぐらいなんか飲んでみたいなっていう気持ちはありますね。この高額転売についてヤクルトは商品管理に十分な注意が必要な商品ですので、ヤクルトレディ等の正規ルートでのご購入をお勧めいたします。と注意喚起。今後増産を計画しているとしています。 와이센은 한국의 허니버터칩 신드롬만큼이나 극심한 품귀 현상을 겪었고 야쿠르트는 이에 대응해 생산량을 확대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일본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중들의 관심도 점차 식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와이센의 히트는 단순히 제품 하나가 성공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현대인의 욕망을 반영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스트레스, 불면,
불안을 해결하고 싶은 현대인의 욕구,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과 모방 욕구, 한정판에 대한 소유 욕구, SNS에 인증하고 싶은 과시 욕구, 그리고 그 틈을 정확하게 파고든 야쿠르트의 상품력과 마케팅력, 비교적 느슨한 제도가 만들어낸 이상현상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흥미로운 이야깃거리 들고 찾아오겠습니다.